2억은 생각보다 기회의 돈이에요. 송파구도 보실 수는 있어요. 현재 상태에서 10억 아파트를 따라잡을 수 있거나 혹은 역전할 수 있는 이런 아파트 할 수 있거든요. 적어도 이런 집은 사지 말아야 되고 예산 안에서 전략을 세워서 이런 집을 샀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부동산에 가셨을 때 놀라는 상황이 전세와 월세가 없다.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 매물 보면은 1월 대비해서 1분기 만에 전세 매물 감소가 어마어마합니다. 마이너스 65%. 3,000세대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손에 꼽게 있는 거예요. 월세가 그렇다고 많아졌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단지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지 전월세 수요가 워낙에 많고 공급은 적다 보니까 전세도 월세도 이렇게 매물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부동산을 보신 지 10년이 넘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세가 이렇게까지 없었던 적이 있어요? 이번 기간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전세 매물이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새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었고 10월 15일 날 서울 25개구 그리고 경기권 12개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집으로 투자하지 말아라. 이렇게 정부에서 메시지를 던졌는데 전세를 끼고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이제 전세나 월세를 공급을 하는데 다주택자를 이제 정책적으로 좀 조이는 분위기잖아요. 양도세를 중과해버리는 이런 정책들을 5월 10일부터 다시 시행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에 임대차 매물이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값은 좀 어때요? 최근에 뉴스 보면 뭐 강남 초고가 아파트는 또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뉴스를 보기도 했거든요. 강남 아파트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 내가 관심 있는 이런 지역들도 아파트가 기다리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슬픈 게 강남 아파트 값은 3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전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떨어지면 예를 들면 50억 강남 아파트였다라고 한다면 한 45억 정도가 떨어져서 거래가 돼서 이제 강남 아파트도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폭으로 추락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체감은 안 되고요. 결국은 문제가 뭐냐면 15억 이하의 아파트, 10억 이하 아파트가 굉장히 뜨겁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거래량도 많고 올라가는 속도도 빠릅니다. 아실 앱에서 많이 산 단지라고 클릭을 해보면 현재 서울에서 어떤 아파트를 사는가, 어떤 게 트렌드인가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즘엔 10억 이하의 아파트를 봅니다. SK 북한산 시티는 전세나 월세가 너무 올라서 집을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6, 7억대의 단지입니다. 강북구인데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접근하고 3,000세대 내외의 대단지여서 거래되는 양도 굉장히 많이 있고 2위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가 되는 서울의 꽤 괜찮은 아파트가 초기 투입 금액이 낮기 때문에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의 수요가 몰린 거고요. 나머지도 다 이제 10억 이하의 중저가 주택이 가장 거래가 많이 되면서 현재 부동산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뭐냐면 고가 아파트가 올라가는 시장보다 중저가 아파트의 매매가가 올라가는 시장이 더 어려워요. 직접적으로 몸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고가 아파트는 오르는 거는 뭐 체감되는 부분이 좀 적잖아요. 그런데 6억 이하의 시장도 7억, 8억, 9억으로 붙는 이런 시장이 향후 1, 2년 동안 계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쯤에서 전세 월세로 한 번 더 선택을 할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안에서 최선의 우리 보금자리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한 번쯤은 내려야 되지 않을까. 서울에서는 집을 살 수도 없고 경기도까지 지금 넓혀서 보고 있는데 경기도도 살만한 곳은 혹은 사고 싶은 곳은 웬만한 서울만큼 전세나 월세가 너무 비쌉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데 거주로서 접근하는 집도 이렇게 어려우면 향후에 더 어려우실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결혼 지금 20년 차인데 결혼하고 한 7년 동안 전세 월세를 전전긍긍하면서 거주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부모님 도움 받지 않고 시작한 분들은 전세보증금 마련하기도 혹은 월세도 이제 녹록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좀 내렸어요. 늦었다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내 집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2년 후, 3년 후에 이런 더 심한 박탈감을 느끼지 않으실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이 시장에서 기회를 봤거든요.
지금 저희 부부가 평촌에 전세를 살고 있거든요. 근데 2억 정도 모은 상황이고요. 그럼 저 지금 그냥 부동산 가서 여기 순위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 골라오면 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뭘 사야 되지? 얼마가 있어야 되지? 나 뭐 살 수 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있는 돈으로 부동산을 갔는데 소장님이 사라는 거 아무거나 사는 거.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이게 잘못된 선택을 해서 역시 나는 안 되는 거였어 라고 해서 이후에 이 집을 통해서 손해를 보고 계속 전월세 시장이 남아있게 되는 거. 이게 가장 안 좋은 케이스이거든요. 그래서 자본이 적을수록 공부해서 정확하게 손해보지 않을 집을 사야 됩니다. 시중에 굉장히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이 많은 정보 안에서 어떤 것이 진짜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것을 나에게 적용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집은 정보로 사는 게 아니라 전략으로 사야 되거든요. 적어도 이런 집은 사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예산 안에서 이런 전략을 세워서 이런 집을 샀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나는 예를 들면 1억 8천이 있으면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작은 플로어를 보면 생애 최초 대출은 대출을 70% 받으니까 요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자본은 1억 8천, 그럼 매매가 최대 6억까지 가능합니다. 6억이면은 서울과 경기 규제 지역 내에서 꽤 괜찮은 주택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어떤 주택 마련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규제 지역에서 6억으로 아파트를 산다라고 했을 경우에 광명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웬만한 서울 지역보다 요즘 더 핫한 지역이고 철산이나 광명 뉴타운 이런 지역들이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여기에 상단이 거의 20억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런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서 생애 최초의 경우 1억 8천으로 6억 아파트까지 마련할 수 있는데 재건축 이슈도 있고 1단지부터 13, 14 뭐 이렇게 단지가 쭉 주거벨트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주거지역으로서 굉장히 인기 있는 단지예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이 인기 있고 지역 전체적인 어떤 개발 흐름이 좋아서 매수하게 된다면 실거주로도 너무 좋고 인근의 일자리 지역도 일자리가 많이 있어서 실거주로도 좋고 교통도 이제 걸어갈 수 있는 단지들도 있고 버스를 이용하면 철산역까지 금방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주택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광명은 다 막 10억, 20억, 20억 맞아요. 이런 광명 사람들. 신축은 신축 단지는 20평대도 다 이제 10억이 넘어가거든요. 10억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규제 지역 내에서 내가 적어도 6억은 보유하고 있어야지 집을 마련할 수 있는데 1억 8천으로 광명에 상승 동력이 있는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포인트는 내가 4억 2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 4%로 잡았거든요. 이거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고 금리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수적으로 4% 좀 높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월 2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생각을 이제 원리금 200만 원으로 고정을 해버리면 이거 정말 실행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일단은 월세 130만 원과 월 원리금 균등 상환하는 이 원리금 상환액의 차이 70만 원을 놓고 생각하시면 조금 마음이 수월하실 것 같고 이 70만 원이 결국은 12개월로 되면 약 1,000만 원이 안 되는 돈인데 내가 1,000만 원 정도를 적금을 붓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1,000만 원의 적금 이자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되잖아요. 5% 안 주잖아요. 은행에서. 그런데 내가 1,000만 원 정도를 이제 투자를 했을 경우에 이 6억의 아파트가 1년에 3,000만 원만 오른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연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주거라는 게 단순히 투자의 성격을 떠나서 이렇게 전세나 월세가 불안한 시장에서 보금자리로서의 기능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떤 걸로도 바꿀 수가 없는 삶에 있어서의 큰 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보금자리로서의 가치,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6억 이하의 아파트가 더 이상 또 하락하기도 어려운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환경에 놓여 있고 이 아파트라는 게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에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아파트 분양한다라고 하면 장인뉴타운 같은 경우에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가 거기 같은 경우에도 뭐 16억, 17억 이렇게 되잖아요. 예상되는 게. 광명에서도 심지어 15억, 16억대 분양을 하고 있고 웬만한 아파트의 분양가들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기축단지들이 절대값 아래로 떨어지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나는 오를 수 있는 아파트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6억이라는 기준을 예산 안에서 잡고 가게 된다면 선택할 건 선택하고 버릴 건 버리고 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저는 선택했으면 좋겠는 게 이겁니다. 6억 아파트는 대단지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6억 아파트는 그 지역 내에서 유명한 단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명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면 개미 아파트, 이건 이제 가상의 이름인데 이런 아파트 뭐 100세대, 200세대 되는 상업지역 내에 들어가 있는 이런 아파트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를 들면 땡땡 주공 1단지, 3000세대 땡땡 주공 3단지 이런 것들은 알 수 있잖아요. 이미 들어다 있는 누구나 잘 아는 이런 상품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6억 아파트를 산다는 건 결국은 이 아파트에 평생 머무를 게 아니거든요. 이 집이 종착지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집을 마련하면 사실은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고 싶은 욕구가 생길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다음의 스텝을 밟기 위해서, 갈아타기 위해서 이 집은 잘 팔리는 집이어야 돼요. 그러면 숨어있는 진주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없고 계속 숨어있을 수 있는데 그 지역 내에서 매매가는 낮지만 실거주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단지다. 거래량이 또 많다라고 한다면 살기도 좋은 단지일 거고 이후에 갈아타기 할 때에 내 집이 팔릴 수 있느냐, 환금성이 있느냐, 실수요자들이 찾는 아파트인가를 보는 게 가장 1순위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해요. 세대수는 한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가세요? 적어도 1000세대 정도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지가 1000세대 이하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이 주거 밀집 지역이어서 주거 벨트가 형성되어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6억 이하에서는 그거 하나를 짚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도권들 위주로 보면 되나요? 너무 멀리까지는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6억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 정말 살고 싶은 아파트, 막 15억 아파트, 20억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일자리 지역에서 멀어질수록 조금 어려워집니다. 아마도 6억에 매수해서 6억에 매도하거나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집은 좀 수월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규제 지역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규제 지역이 안 된다라고 하면 비규제 지역 내에서 규제 지역에 가까운 곳을 선택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네, 이 공식만 지켜도 여러분들 6억 내에서 상위 10% 아파트 사시는 걸 겁니다. 200만 원을 30년간 계속 내야 되나요? 보통 처음 집을 마련하시고 대출을 처음 받아보신 분들이 저걸 30년 동안 어떻게 갚아나가라고 하는데 아마도 첫 마련한 6억의 내 집에 평생 거주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갈아타기 하면서 집을 매도하면 이 대출은 이 집이 갚아주는 거거든요. 대출에 대한 어떤 좀 유연한 생각을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더 어떻게 갚아준다는 거야? 6년 후에 9억의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그럼 3억이 올랐죠. 집을 9억에 매도하면서 대출은 다 갚고 3억이 오른 자본 차익과 내 최초 자본금 1억 8천, 4억 8천이 남게 되는 거지 대출이 남는 건 아닙니다. 이 집이 대출을 잠깐 빌려 쓴 거고 매도했을 경우에도 그러면은 내가 대출을 가져가게 되는 시스템이냐? 전혀 아닌 거죠. 대출은 사라집니다. 매도했을 경우에. 그럼 남는 건 무엇이죠? 자본 차익과 내 자본금이 남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의 완전 전환이거든요. 내 자본 하에서 6억의 아파트를 마련을 하고 이번 4년 정도 이제 정박하시고 이 정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재미있는 현상이 생기냐면 집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부동산 공부하게 되시고요. 다음 갈아타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성들을 좀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얘를 발판 삼아서 다음으로 점프할 때 이 경험이 생겨서 더 좋은 곳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좋은 집에 닿을 수 있거든요.
제가 2억 정도 모은 신혼부부라고 하면은 좀 어떻게 좀 찾을 수 있을까요? 2억은 생각보다 기회의 돈이에요. 예를 들면 2억 4천 정도가 있으셔서 생애 최초로 규제 지역 안에 집을 매수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생애 최초는 원래 80% 아닙니까? 규제 지역은 70%고 비규제는 80%입니다. 자본 2억 4천에 생애 최초 대출 70%까지 하면 매매가 8억까지 매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양천구도 매수하실 수 있고요. 양천구 내에서 실거주 아파트로서 굉장히 이기는 단지인데 신정뉴타운과 목동 신시가지와 바로 붙어있는 주거 밀집 지역이에요. 끊임없이 수요가 계속되는 곳이고 와, 나 이 아파트 너무 신축이고 좋아 살고 싶어는 아니지만 급지 자체도 높아지고 보유하고 있는 2년 내에 10억까지 닿을 수 있는, 왜냐면은 이 아파트 자체가 굉장히 좋아서라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상 8억대가 10억으로 닿는 구간, 9억대가 10억 초과하는 구간 이렇게 빨리 흘러가고 있거든요. 시장이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10억 아파트를 따라잡을 수 있거나 혹은 역전할 수 있는 이런 아파트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 금액대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송파구도 보실 수는 있어요. 급지는 높아지고 평형은 이제 낮아지게 되겠죠. 요즘 트렌드가 이제 상급지 소형을 매수하는 트렌드잖아요. 이 아파트도 이제 서울형 리모델링 이제 선정 단지이고 리모델링에 대한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주변 단지들이 워낙에 좀 매매가가 높고 그리고 다 재건축 이슈들이 있는 새 아파트로 되고 있는 그런 아파트이고 역과의 접근성도 나쁘지 않고 그렇습니다. 나는 급지를 완전히 높이고 싶고 그 다음에 나는 혼자 거주하니까 나 실거주에 조금 목표를 두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같은 7억이어도 우리 가족은 4인이니까 이후에 나는 여기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한 번 더 갈아타고 싶어 라고 한다면 같은 자본 안에서 20평대를 선택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진짜 아까 그 1억 말씀하실 때랑 2억이랑 정말 다르네요. 네, 매수할 수 있는 금액대 구간이 다르고 지금 현재 매매가 기준으로 더 높게 있는 매매가를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단지는 7, 8억이 9억, 10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면 돼요? 정말 제가 그 10여 년을 부동산 시장에 몸담고 있으면서 가장 좋은 집이 잘 팔리는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결국은 내가 살고 싶은 집에 닿더라고요. 거래량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3년 상반기 시장이 좋지 않을 때 거래가 된 아파트인가를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가장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알기로 입지가 좋고 상품이 좋은 곳은 하락기 때 빠지지 않고 상승기 때 많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보통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는데, 오를 때 빠르게 오르는 건 맞는데 떨어질 때도 빠르게 떨어집니다. 근데 그게 나쁜 게 전혀 아니에요. 하락기 때 떨어진다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거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헬리오 팔고 개포 가고 그다음에 그라시움 팔고 잠실 가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하락기 때 떨어지는 주택이 나쁜 주택은 아니에요. 그래서 2023년 상반기 전후로 해서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아파트가 얼마나 거래가 됐느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자체 상품에서의 어떤 변화, 예를 들면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현재 같은 7, 8억이어도 이후에 한 6년 후, 8년 후에 매매가가 완전히 차이가 나겠죠. 호재는 외부 호재가 있고 내부 호재가 있는데, 내부 호재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같은 자체적으로 바뀌는 것들이고, 외부 호재는 교통망이라든지 학군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외부 호재는 사실 실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내부 호재 같은 경우에는 일정 단계를 지나면 반드시 실현되는 것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중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어느 단계 이상 가면 리스크가 많이 줄어드니까 그런 어떤 내부 호재들은 막연한 게 아니다. 이렇게 1, 2억대로 이런 걸로 접근할 수 있다면 그 다음 갈아타기가 굉장히 높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점프할 수 있거든요. 이런 단지를 한번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아타기의 정의는 뭐냐면 위에 급지 사다리를 잡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하위 급지에 예를 들면 8억짜리 아파트에 실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적당한 대출을 일으켜서 상승하겠죠. 내가 갈아타고 싶은 12억 아파트도 상승하겠죠. 이러다가 이렇게 상승기 때는 이 갭의 차이가 더 커지고 하락기 때는 조금 차액 자체가 조금 줄어들어요. 이때 갈아타고 싶겠죠. 하락기가 좀 길어지면 규제가 풀립니다.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고, 그랬던 때가 2023년, 4년, 5년이거든요. 내가 8억 집을 실거주하고 있었던 집을 12억 집 혹은 그 이상의 집으로 전세를 끼고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규제가 해제되어야지 상품을 높이면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집에 올라갔을 때 상승장이 오면 이 상승장의 자본 차익이 내가 이전에 매도했던 집보다
보다 또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 이후에 이 집 플러스 뭐 재개발을 매수한다든지 다양한 전략들을 활용해서 결국은 살고 싶은 한 집에 닿으면 되는 거거든요. 10년 정도 쭉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집을 마련하라가 첫 강의였어요. 근데 제가 10년 동안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고 제가 말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저의 방법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내 주변의 분들이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직장생활 하면서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싶다,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집을 활용한 투자는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심플해야 된다. 전문 투자자가 아니다. 그 집을 한 채 마련해서 누리면서 그 이후의 스텝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런 건강한 성장, 이런 성장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분들이 주로 많이 화롤님을 찾아오시고 또 화롤님을 통해 많이 변화하셨어요? 저를 만나실 때 아내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구나, 내 집 마련 나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남편분에게 상의를 하면 똑똑하신 남편분들이 집을 사는 걸 반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던 부부였는데 전셋집을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남편분께서 되게 강력하게 좀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회의적이셨던 분이 있으셨는데 집이 진짜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성동구에 하셨는데 되게 적은 자본으로 13억에서 20억이 조금 넘었으니까 8억 올랐죠? 2년 반, 3년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 남편분도 많이 지금은 달라지셨겠어요? 너무 좋아하고 다음 갈아타기 준비하고 있죠. 왜냐면 그 8억이라는 돈이 3년 동안 부부가 모을 수 없는 돈이거든요. 지금도 너무너무 만족하지만 이제 재개발 재건축 공부하면서 그 다음 상급지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고 공부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되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거죠. 그 첫 경험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서 부부가 이제 맞벌이로 생활하고 계셨고 전월세로 거주하고 계셨다가 평촌 쪽으로 올라오셨고 제일 안 좋을 때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 할인 분양까지 받았어요. 아파트에. 할인 분양 받을 때까지 안 나가면 너무 안 좋은 아파트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가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곳은 너무 좋은 곳이고 지금 일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지만 굉장히 소중한 보금자리 되어줄 거라고 하고 1억대의 자본을 투입해서 매수하셨고 지금은 실제로 한 4억 5천만 원 이상 상승했어요. 이분들 나이대가 한 어느 정도 되세요? 30대예요. 딸 2명인데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 아파트 보고 막 너무너무 감격해서 오시고 그래서 제가 구스이불 세트 사드렸어요. 저한테 메시지 보내주셨더라고요. 홀월 선생님, 2년 전 선생님의 따뜻한 조언 덕분에 저희 부부가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자산이 불어나는 것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부동산 까막눈이었던 저희 부부가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지금도 종종 가족들과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높게 뻗은 아파트를 올려볼 때마다 선생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이곳에 있구나 하고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가장 최근 화롤님 저 집 샀어요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최근에는 212 대책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도 무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는 이런 건데 평소에 다 준비가 되신 분들은 이런 어떤 잠깐의 이벤트들이 있을 때 또 결단해서 좋은 가격에 매수하시고 그러니까 평소에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근데 길이 보이거든요. 부동산은 그 범위가 너무 넓지도 않아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오를 집, 좋은 집, 상위 1%의 집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전략적인 공부를 통해서 골라낼 수 있어요. 그 과정을 좀 같이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배운 거 토대로 부동산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배우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지식을 얻으셨는데 아마도 부동산 가시면 되게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내가 마련하려는 금액대 안에서는 할 수 있는 집이 적을 뿐만 아니라 갔을 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우선 저와 함께 하시면 부의 로드맵으로 봤을 때 현재 상태에서 어떤 집을 사야 할지에 대한 그 의사결정을 좀 분명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생애 최초 이런 분들이 정말 크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생애 최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무주택이신 분들이 1억대, 2억대 정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이 수업 들으면 굉장히 좋으실 거고요. 그리고 1주택이 있으신데 조금 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고 싶다. 어떻게 하면 갈아탈 수 있는가 궁금하신 분들도 오시면 큰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 다룰 금액대 구간이 6억에서 15억 사이의 아파트예요. 예, 동력이 있는 아파트들을 다룰 건데, 예를 들면 이미 뭐 15억 초과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굳이 이렇게 듣지 않으셔도 되는데, 내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들과 딸에게 부동산 공부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하니까 어머님들이 대신하는 경우 진짜 많이 있어요. 이 금액대 안에서 오시는 어머님들도 환영합니다. 제가 배운다고 제가 해낼 수 있을까? 이건 좀 걱정되긴 해요. 내가 적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두루뭉실한 이론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좀 뾰족하게 결과값이 도출되는 그런 과정들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같이 나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사례를 다 넣었어요. 지역이 아니라 개별 단지를 넣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6억에서 15억 아파트인데 2개 그룹으로 나눠서 9억 이하 그리고 15억 이하로 나눴고, 각각 10개의 단지씩 이 특강 안에서 40개의 단지를 같이 살펴보고, 제가 찍어드렸으니까 이걸 매수하세요가 아니라 제가 이 단지를 픽한 이유를 같이 살펴보면서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은 내가 실수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포인트들을 다 짚어드리면서 40개 단지를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런 입지가 좋고요, 교통망, 직장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지금 첫 집을 마련할 건데 어떤 전략으로 어떤 집을 사야 하는지에 대한 뾰족한 결론이 도출됩니다. 처음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분들이 절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정도의 단지, 그러나 이 집을 마련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값이 나올 수 있는 곳, 이런 곳들로 여러분의 안목을 끌어올려 드리는 거죠. 그런 단지들이 나올 거예요. 강의를 10년 동안 했는데 이 모든 강의를 통틀어서 제일 에너지가 많이 드는 강의예요. 정말로. 전략을 입히기 어려운 시장에서 본질에 좀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본질에 충실한 단지가 15억, 20억이라면 좀 수월할 거예요. 6억대, 9억대, 12억대라고 한다면 좀 어려운 작업이 될 텐데, 그 안에서 선방할 수 있는 상위 1%의 아파트를 찾아내는 것.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신중하게 수업을 할 생각입니다. 혼자 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함께 으쌰으쌰 하자는 의미로 4월부터 5월 31일까지 열심히 과제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분들 대상으로 선정해서 저와 함께 줌 코칭 시간 만들어 볼게요. 왜 자꾸 내 집 마련하고 갈아타게 하는 거 알려주냐? 제가 해봤고 제가 잘 하니까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보이잖아요. 제가 집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집 덕을 많이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투자는 되게 심플했어요. 한 2번 정도의 갈아타기를 통해서 결국은 내가 평생 살고 싶은 집에 닿았고, 그리고 가족들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과천에 신축 아파트 마련해드렸고, 그리고 저희 언니, 오빠 다 집 마련해서 잘 거주하고 있어서 이제는 주변을 보니까 가족 같은 분들이 너무나 보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좋은 집 마련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좋은 지역에서 좋은 환경에서 아이랑 같이 거주할 수 있을 텐데 좀 안타깝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결혼을 하고 집 때문에 계속 힘들었어요. 결혼하고 이제 7년 동안 전세와 월세를 전전긍긍하면서 이사를 계속 다녀야 했고, 전세 만기를 채운 적은 거의 없고, 곰팡이가 쓸어서 벽면 전체에 까맣게 쓸어서 나가야 됐다거나 타이에 의한 이사들이 계속 되면서 집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러면서 집이라는 것의 소중함, 전략을 잘 펴야지 좋은 집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되어서 그 첫 단추를 끼는 오른손이 제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같이 끼면은 실수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첫 단추 하고 그 이후의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친절하지만 따끔하게 알려주는 그런 시간으로 갖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집 때문에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집 덕분에 좀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응원드려요. 화이팅! 어려워. 제일 어려워. 20억 아파트 이거 사세요. 그라시움 사세요. 막 이거 너무 쉽잖아요. 근데 6억 아파트 중에서는 뭐 이런 거 하세요. 정말 우리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돈이 없는 우리 가족.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진짜 하니까 썼다 지웠다.